9월 하순에 10월 상순에 도장지를 굉장히 강하게 제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소광성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햇볕 잘 들어가서 착색 잘 되라고.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제거하면은 햇볕은 잘 들어가는데 착색은 어때요? 안 나죠. 왜 그럴까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가축제를. 6년 전에 할 때는 이제 마이스터 정 교수님한테 이제 교육 받아가면서 이제 식재를 한 상태고, 지금 현재 6년차 돼 있는 거는 고정 사축 형태로 식재를 했습니다. 미압이 26인데, 그래서 이제 크지다 보니까 고정축을 해서 30cm, 아니 40cm마다 약간의 이제 초단과지 형태에서 사과를 따지 않으려고 토지계통은 조금 약간 축간 간격을 넓히는 걸 고려해서 결과 모집 개념으로. 예, 그래서 축간을 40cm에서 1.6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부 쪽 가까운 쪽에가 제일 강하긴 한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절상을 해도 쉽지 않고, 지금 이제 하나의 축을 교체하고서 다시 받기에는 이게 100으로 따졌을 때 25%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수영을 잡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 과안처럼 이 테이블상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측지들을 제거하고서 새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죠. 지금 수고는 사축 같은 경우 수고는 어떠세요? 이미 지금 다 4m까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축 재배하려고 하는 목적이 키를 못 크게 만드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후 조건이나 아니면 품종으로 보면은 사실 수고 낮추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23년도에 식재해서 올해 4년차 들어가는 거는 주요수로 식재해서 8축돼 있는데도 이미 3m 가까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이 테이블은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고정 사축권은 테이블 못 만들어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측지에 1년차 때 이제 톤눈을 만든 상태에서 축을 올렸다면은 반발을 적게 해서 아마 좀 세력을 안정화 시켰을 텐데, 23년도에 식재한 것도 나중에 후회를 했죠. 아예 기존 측지에서 하수 유인을 해서 톤을 만든 상태에서 다음에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저희는 이제 축부터 세워놓고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상당히 급하죠. 무조건 축부터 세우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본 다축 가원 중에 가장 그래도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 가원이 충북 영동에 농사 짓고 있는 김기현이라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축을 절대 빨리 안 세워요. 3년 차에. 꼭대기에 지금 그분 골드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네, 골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써머키. 혹시 영동에 한번 가보셨나요? 영동에 김기현 사장님 계시거든요. 네, 저도 거기 가본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서 여러 사람이 거기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수고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축 재배에서 이 키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부 쪽에 얼마나 테이블을 형성해서 여기서 얼마나 소화를 하느냐, 세력을 잡아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테이블을 가장 먼저 만들어요. 테이블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축 세우는 거는 3년 차부터 축을 세우고 있어요. 테이블에서 거의 40% 소화를 합니다. 또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추구하는
이게 딱 하나가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축을 세우면은 축 전정은 어떻게 하세요? 축 전정 무절단으로 계속 하시죠. 네, 긴 거는 이제 짧게 안쪽으로 밀어넣는 거죠. 아 여기요. 예? 여기요. 축 연장. 아, 연장이요? 예. 연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쇠장방 수영이 됐건 아니면 키큰방 수영이 됐건 요 다축 수영이 됐건 키를 안 키워야 되는데 키가 굉장히 빨리 크거든요. 키를 빨리 키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짜면 빨리 커요. 즉 절단을 안 하면 축은 키는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 대신 후지, 가몽, 그 다음에 아리수, 그리고 시나노 골드 이런 품종들은 안 잘라주면 기부 쪽에 나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나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아상도 하고 DH 처리도 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수영이 됐건 키는 천천히 키우자. 너무 빨리 키우면은 세력도 강해지고 또 이런 품종 특성에 따라서 나지 부분도 많이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잘라보면 나지는 적게 생기고 키는 천천히 커요. 그래서 이 축 절단 전정을 이 가축 수영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게 이렇게 절단을 했을 경우에 예. 두분 하시는 게 보니까 그게 지금 연차변환부에서 자란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딱 40cm 정도를 절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아래쪽에 굵어지지 않는지. 안 굵어집니다. 대신 시력지는 절단 전정했을 때 뭐 측지가 됐건 결과지가 됐건 축이 됐건 굵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강하게 나오는 경쟁기를 얼마나 빨리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나오는 경쟁기를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주면 축은 그렇게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그 나리타 수영이라고 하는 그 새측지 방추형, 지금 적심 하는 거잖아요. 그 수영하는 분들이 축이 굵어진다고 하는 분들, 아니요, 측지가 굵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측지가 안 굵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쟁지를 얼마나 빨리 제거해 주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측지가 굵어지고 안 굵어지고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이거 경쟁지는 강한 세력들은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전정을 하면서 저는 거의 다 이런 신초가 발생이 되면 이제 결과모지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나 또는 그 측지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절단 전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사장님이 절단하는 거는 조금 강도가 좀 세고요. 저는 그 지난해 자란 부분의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만 잘라줄까.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지는 최소화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 결과지나 아니면은 뭐 신초를 받기 위해서 처리하는 아상 처리 또는 DA 처리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축 재배한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경북, 충북, 또 경남,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가원들을 많이 보면은 절단 전쟁에 대한 이런 받아들이는 게 충청도가 가장 거부감이 좀 세요. 절단 전쟁을 하면은 꼭 나무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그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신경북형 가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M9 들어오고 막 그 경상북도에서 신규 가원 막 밀어붙일 때 그때 경상북도에서 그 3년 만에 밀식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장수 같은 경우는 이미 90년대 그걸 하고 있었어요. 4.22로 심어가지고. 그런데 철저하게 절단 전등을 했습니다. 일식장애 발생이 안 돼요. 자르는 게 강한 절단을 했을 때 나무가 세력이 강하게 뻗어나갈까요? 그대로 뒀을 때 강하게 뻗어나갈까요? 그냥 뒀을 때 가장 강하게 뻗어나가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가장 먼저 발화가 되고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생장점이 강하게 뻗어나갈수록 여기에서 오옥신이 많이 형성돼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부 쪽에 있는 눈들을 자마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런데 절단을 해주면 그게 훨씬 적어져요. 그리고 길이 생장도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신경북형 사고는 3, 4년 만에 일식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됐는데 적심 절단한 그 장수 같은 경우는 일식장애 없이 거의 성공을 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축도 어차피 우리가 이 다축재배를 하는 거는 키를 못 크게 하는 최대 3.5m 그 정도죠. 근데 지금 보통 보면 저 앞에서 보면은 3m, 4.5m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더 성공을 하려면 여기도 절단을 해서 키는 좀 천천히 키우자. 물론 세장 방충에서도 무절단한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세력도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5년차, 6년차가 되면은 세력이 너무 강해져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장지를 절단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발생이 안 돼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전쟁만큼은 남한테 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사실. 현장, 지금도 이제 저희 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만큼은 현장에서 하는 요것만큼은 제가 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축재배를 하신다고 해서 이걸 무절단으로 자꾸 키우면서, 물론 수영이 완성만 되면 관리하기는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어려워요, 사실 이 수영이. 그래서 이 나지화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지를 만들건 뭐를 만들건 기계 처리나 아상 처리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잘라주면 그게 거의 80% 이상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일부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축은 반드시 만드세요. 특히 세력이 강한 품종이 있어요. 아니, 축이 아니고 테이블.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 30%, 많게는 50%까지 이 테이블에서 수확을 해야 이거를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테이블이 없으면 모든 세력이 이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원축까지 합쳐서 지금 6개가 있는데, 이 축을 번호를 매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축을 번호를 순서대로 매긴다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1번 축은 어떤 거예요? 1번 축. 2번 축은? 2번, 3번, 4번, 5번 축.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축재배 하는 분들이 그 묘목 선택하실 때 저는 굳이 칡지묘를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냥 해초리면 사서 그냥 약간 사립으로 심어가지고 요거는 세워놓고, 그리고 축을 여기에서부터 이 원축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그리고 세력이 균일하게 어느 정도 균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우선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측지묘를 심어가지고 그냥 기부 쪽에 있는 이런 측지들을 다 세워서 하다 보니까는 정작 힘을 써야 되는 원축은 세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축이 보면은 거기가 또 등에서 나온 축들이 많이 그 형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사장님 뭐 절상도 넣고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세력이 강한 거. 그냥 그대로 키우세요. 그리고 정한다면은 세력이 강한 축은 여기에다가 링을 하나 껴주세요. 우리 수도꼭지 호스 연결할 때 쓰는 그 스테인리스로 된 그 제품이 있죠. 좀 넓은 거. 그거 하나 채워놓으세요. 그러면은 조그만 세력을 안정시킬 수 있고 혼돈을 좀 많이 만들어. 그리고 요 축이 한 축이 강하면 뿌리도 강해지거든요. 우리가 아상을 주거나 여기에 스파링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박피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력이 강한 경우 뭐 환상박피도 하고 절상도 하고 별걸 다 하거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세력을 약하게 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과나무는 뭐가 키웁니까? 사과나무는 뭐가 키워요? 사과나무하고 과일은 뭐가 키웁니까? 물, 잎, 비료, 햇볕. 또 뭐가 있어요? 요 20개입니다. 정답 나올 때까지. 뿌리요, 뿌리. 뿌리. 그럼 뿌리를 강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뿌리를 강하게 하는 거. 생물. 미생물, 토양. 20개가 넘어가겠네. 사과, 과일하고 나무를 키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키웁니다. 식물 호르몬. 네, 식물 호르몬은 5가지가 있죠. 지베렐린, 오옥신, 사이토카이닌, 에틸렌, ABA, 아부시스. 5가지인데 ABA하고 에틸렌은 노화 촉진물질이죠. 그 다음에 지베렐린, 사이토카이닌, 오옥신은 어떻게 보면 생육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력이 강할 때 여기에 환상박피를 하거나 절상을 하거나 또 요즘 어떤 분은 여기다 또 화투장까지 끼우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할까요? 수세가 너무 세서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 차단이에요. 아상을 왜 해요? 아상은 왜 합니까? 발화가 안 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발화가 안 돼요? 어떤 호르몬? 옥신입니다. 지베렐린하고 사이토카인은 생육 초기에 발화 전에는 뿌리에서 생성이 돼서 지상부로 품어줘요. 그런데 생육기가 되면 생장점, 신초 생장점에서 오옥신이 형성돼서 이건 뿌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세 강한 나무들은 학위전쟁을 빨리 하라고 그러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신초 발생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옥신 생성량이 그만큼 많아져요. 그래서 오옥신 생성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학예전쟁을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옥신은 위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예전쟁을 빨리 강하게 해주면 세력이 안정되는 게 오옥신이 뿌리를 안정시켜요. 그리고 이제 아상 주는 거는 오옥신은 눈을 자마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마로 만들어. 그래서 이게 그대로 쭉 두면 기부 쪽에 나지가 많이 형성되는 게 이제 오옥신 작용이거든요. 근데 아상을 주는 게 그 오옥신을 차단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 눈이 사이토카인이 올라와서 발화가 되게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력이 강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안 주거나 반수를 좀 적게 한다거나 이런 관리들을 하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주는 것을 적게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호르몬 관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지는 언제 제거합니까? 도장지 제거는 언제 하세요? 언제? 자, 4월에서 10월까지 있다면은 어느 몇 월 달에 장마 해주세요? 끝나고요. 장마 끝나고. 그러면은 나무 수세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왜 안 잡히냐? 이미 오옥신이 뿌리에 잔뜩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기전전 6월, 7월 달에 강하게 해봐야 과일만 안 커요. 과일만 안 커요. 그래서 세력이 강한 나무는 우리가 도장지 제거할 때 이걸로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로. 이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세력이 강한 나무는 도장지 제거할 때 절대 가위를 써서는 안 돼요. 손으로 가볍게 찢어야 돼요. 그래야 오옥신이 뿌리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런 수채 관리를 지금까지 많이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년 지금 당장은 제가 하고 나면 뻔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되면 또 반발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 시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도장지는 손으로 가볍게 제거해야 정도가 가장 수세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도장지를 지금 자르거나 찢을 때 확 찢는 거예요. 이쁘게 그대로만 딱 빼는 거예요. 도장지는 제거입니다. 그냥 아예 찢어버리? 찢어버려. 찢어버리? 그 대신 목질화 되기 전에 손으로 가볍게 제거해요. 예. 그때가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하계전정은 뭐 오늘 가축제로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관리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론은 똑같습니다. 하계전정을 저는 3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즉 이제 1차적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1차적과 시작할 때 이때는 굉장히 강전적. 손으로 찢어내도 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경지를 경화되기 전이거든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세력이 빨리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에는 가볍게 아주 세력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만 한두 개 정도 따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후지 같은 경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도장지 제거 많이 하실 겁니다. 그때 좀 시원하게 하시죠.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시원하게 벗겨내세요? 9월 하순에 10월 상순에 도장지를 굉장히 강하게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후광성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햇볕 잘 들어가서 착색 잘 되라고.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제거하면은 햇볕은 잘 들어가는데 착색은 어때요? 안 나죠. 왜 그럴까요? 입수가 입수는 충분해요. 입수는 충분합니다. 사과나무에는 잎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몇 종류? 사과나무의 잎 종류 몇 가지나 있어요? 네, 5개 나왔어요. 자, 어떤 잎부터? 좀 다르던 거. 예. 우리가 보기에는 사과나무 잎은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사과나무에는 엄밀하게 구분하면은 이게 우리 사장님처럼 이게 딱 구분하면은 5개인데 2개지는 하나로 봐요. 2가지는. 그럼 4가지입니다. 자, 처음에 꽃필 때 발생되는 파총력. 그 다음에 내년에 과일 단과지역. 그 다음에 과일 달고 나오는 과대지역. 그 다음에 영양생장이 강하게 일어나는 발육지, 도장지. 이 2개는 도장지도 발육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4가지예요.
그런데 파총엽은 한꺼번에 만들어지죠. 5장에서 8장 정도. 당과지는 3장에서 5장. 이것도 한꺼번에 만들어요. 근데 과대지는 어떻습니까? 과대지는 순차적으로 만들어지죠. 평균 10장이에요. 평균 10장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만들어지는 시간이 25일이 걸려요. 2.5일에 하나씩 일이 전개가 됩니다. 자, 발육지는 보통 25장에서 30장을 그럼 2.5일에 한 장씩 만들어지면 25장이면 65일. 그리고 30장이면 75일. 근데 일하는 기간이 달라요. 파총엽은 일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열흘이.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이위 전개가 되면서 바로 동화작용을 해서 동화양분 생산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단과지엽하고 파총엽은 발육기에 이 세 가지는 40일 동안 일을 해요. 일 한 장. 근데 파총엽은 한꺼번에 만들어지니까 딱 일하는 기간은 40일. 과대지는 40일 플러스 25일. 그럼 65일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 65일이 지나면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요. 근데 이 65일이 언제냐? 과일 비대 최성기에 들어가는 7월 상순입니다. 이때부터 과대지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일하는 기능이 자꾸 떨어져요. 근데 발육기, 도장기, 요거는 처음에는 양분을 자체 소모를 합니다. 자기 몸집 키우는데. 근데 그게 지나면 끝까지 일을 해요. 사과 딸 때까지. 그러면은 나중에 과일 후기비대 시키고 당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착색시키는 안토시아닌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농사도 쳐야지. 저장량분도 축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도장지 가렵기 햇볕 가리는 건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가을꽃이 피는 경우가 많아요. 가을꽃이 왜 필까요? 사과나무에서. 가을꽃이 피는 이유. 인도. 생명의 위협. 기후변화. 호르몬 남아있는 잎수는 충분합니다. 남아있는 잎수는 충분한데 남아있는 잎들이 사람으로 치면 8, 90대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양분을 못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모적인 잎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장 양분을 축적하려면 새로운 잎이 있어야죠. 젊은 잎. 그래서 하계 전장을 강하게 하고 나면 다시 2차 생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 양분 축적하기. 실제로 햇볕은 잘 들어갑니다. 하계 전장을 강하게 하고 나면. 그런데 햇볕은 잘 들어가는데 오히려 착색이 안 돼요. 왜? 젊은 잎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과원 나무를 관리를 하면서 가장 식물 생리에 어긋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이 전쟁이 하거든요. 생후 후기로 갈수록 발육기들은 최대한 아껴야 돼요. 그 좋은 사례가 뭐냐면 갈반병이 걸려서 30% 정도 조기 낙엽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원들은 도장지 제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그 과원은 색이 찰나요. 왜? 젊은 잎들은 살아있어요. 갈반병은 노엽에서 많이 감염이 돼서 낙엽이 됩니다. 젊은 잎들은 감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갈반병이 심한 과원들은 도장지 그대로 다 세워놔요. 요거라도 일하라. 근데 얘들이 진짜 일하는 애들. 생후 후기에가. 그 과원은 30% 낙엽이 됐지만 착색도 잘 되고 사과 맛도 좋아요. 근데 도장지를 싹 제거한 과원은 보기에는 시원한데 사과는 더럽게 맛없어요.
그래서 도장지가 이렇게 있으면 착색기 때 이걸 자르지 마시고요.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장갑 이걸 해버리세요. 다 훑어버리세요. 훑어버리라고요? 노엽들이에요. 이 입은 제거해도 돼요. 얘들은 살려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미안하니까, 나무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할배들은 남겨놓고 젊은 애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은 돼요. 3분의 2만, 2 정도. 예. 따주면 돼요? 3분의 1만 제거해. 도장지가 햇빛을 많이 가리나요? 실제. 그리고 근데 왜 그걸 제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죠? 부장님 21일 날 저했습니다. 큐센터 교육과 5월, 6월은 안 좋아요. 5월, 6월은 안 좋은데 8월이 넘어가면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아주 강하게 나가는 거 한두 개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때는 손을 덜 대야 돼요. 그냥 도장지를 7월 달에 장마철에 도장지 많이 제거하실 겁니다. 이때는 나무가 모르게 제거를 해 주세요. 한꺼번에 확 제거하는 것보다 거슬리는 거 한두 개 정도 나무가 못 느껴요. 그래야 바위도 잘 풀고 나중에 착색도 잘 되고. 심하게 보기 싫은 것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측지 연장지 가을철에 요거 많이 잘라요. 측지 연장지 세장 방초형 대응해서 이건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얘들이 일을 해요. 얘들. 그래서 그냥 보기 싫어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여기 예산 연합회 회장님이 전화를 며칠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교육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셔서 지금 아마 설 지나고 한번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이게 한번 쭉 잠깐 좀 봤거든요. 사장님. 근데 지금 요거 올해가 2년 차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나무가 주감도가 조금 윤기가 없어요. 근데 약간 나무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아마 25년에 수영에 관계없이 홍로나 이런 중생종, 추석사과 품종 재배하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사과가 연두색에서 녹색에서 연노랑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빨강으로 바뀌어야 이게 정상적인 그 착색 진행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홍로 전국적으로 많은 과원들이 연두색에서 연녹색에서 연노랑 연빨강에서 이게 빨강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찐노랑으로 바뀐 화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날씨탓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원에서 농사 짓는 지금 30대 젊은 친구가 있어요. 홍로 10년 차 600kg면 4위2로 심었으니까 1800평입니다. 지난해 100% 도매 시장 출하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홍로 600kg. 출하 시기는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했습니다. 매출액 얼마나 됐을까요? 예, 4억 1천만 원 했습니다. 4억 1천만 원. 홍로 600주에서 4억 1천만 원 하기, 이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주당 68만 원 나와요. 근데 힘이 좋아요, 나무가. 지금 우리가 요 가축 재배하면서
너무 굶기는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좀 약하게 키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다축 재배를 하더라도 밥은 주자. 줄 건 주자. 그 대신 이만큼 주던 거 요만큼만 주자. 근데 나무 세력이 많이 떨어진 아원일수록 지난해 홍로는 아예 못 팔았어요. 그냥 사과가 누렇게 떠가지고. 그리고 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후지에 많았던 증상이 열과죠. 옆으로 갈라지는 열과. 그리고 후기낙과도 많았고요. 근데 이게 열과가 많고 후기낙과가 많았던 나무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세력이 약한 나무들이 그런 피해 증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식 재배를 하고 다축 재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무가 힘이 좀 유지가 되는 상태로 관리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좋은 과일 수확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축 재배는 뭐 세력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이제 너무 굶기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나무가 지금 윤기가 생기가 안 돌아요. 나무가. 그리고 축을 받으려면은 나무가 윤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이 잘 나옵니다. 근데 윤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약간 뿌옇게 조금 숲이 색이 약간 노화됐다는 느낌이 받으면 축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은 체력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떠세요? 사장님 그래도 여기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축재배를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무 색 보면은 저도 뭐 아직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가지 발생이나 지금 요 지금 직체 나와 있는 색 봐서는 요 정도 색이 나와야 지금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은 지금 저처럼 생겼어요, 나무가. 못 먹어가지고 삐쩍 고른 것처럼. 그래서 뭐 축 채우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한번 나무를 심으면 수영에 관계없이, 지금 요 다축재배, 다축수영은 수령을 그렇게 길게 안 보죠. 근데 한 번 심으면 최소 15년은 끌고 가야 됩니다. 15년은 끌고 가야 돼요. 어느 수영이 되고. 근데 이 15년이라는 숫자는 심어서 폐원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첫 수확부터 폐원까지 시간. 그러면 한 17년에서 18년. 지금 돈이 많아서 이 갱신을 빨리빨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장 이사님 장수에서 오셨으니까요. 장수가 홍로 우리나라 최대 주산지죠. 예. 근데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홍로 갱신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왜? 2년 차이부터 잔뜩 갈아가지고 세력이 뚝 떨어지니까 10년 못 가서 갱신을 해요. 그러면 그게 원조한테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보통 3,000평 갱신을 하면은 3억에서 5억이에요. 손해보는 게 3억에서 5억입니다. 묘목과 새로 심어야 되고 이런 거 또 한 2, 3년 소득 발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3억에서 5억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업인들 편집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 총무님 사모님한테 혼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혼나도 싸요. 혼나도 쌉니다. 왜?
이렇게 지금 3년째 사과 가격이 지금 하늘 높은 정도로 올라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 추세는 2, 3년 더 갑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조금 생산성 떨어지고 품질 떨어진 과원들 갱신하시면 안 돼요. 이런 때는. 이걸 최대한 거쳐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산성이나 품질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조금 안 좋다고 무조건 갱신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살려서 끌고 가시는 게 좋고, 그 대신 갱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 나이에 관계없이 불암병이 많이 발생된 과원은 무조건 갱신을 빨리 서두르시면 되고,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변에서 농사를 같이 짓는 분들을 위해서.